일요일 오후 송재TV 시작합니다. 휴일인데도 일요일인데도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정치권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수능 난이도 때문에 학생들이 또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또 하나는 민주당의 이재명이 이 원전 오염수에 대해서 갖가지 거짓 선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최고조에 이르렀다라고 보입니다. 이렇게 원전 오염수에 대한 거짓 선동, 또 수능 난이도, 수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도 거의 선동에 가깝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참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죠. 집단적인 두려움도 있고 개인적인 두려움도 있고, 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사람이 정상적인 판단, 정상적인 생각,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인간의 인격 그 자체를 갉아먹는 가장 무서운 병이다 라고 이렇게 지적하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전이죠. 그러니까 12척의 배로 이순신 장군이 일본의 수백 척의 이 해군을 맞아서 대승을 거두는 그 전쟁을 영화로 만든 게 명량이었습니다. 거기에 기억나는 대사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자신의 그 아들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식사를 하면서.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 두려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배가 12척밖에 없는데 수백 척의 이 왜군과 맞서서 어떻게 싸우려고 하느냐? 모두 포기하라. 조정에서는 아예 해군을 없애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군과 통합을 하라. 이순신 장군은 이 12척의 배로도 이길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군인들 뿐만이 아니라 많은 백성들까지, 조정까지 퍼져 있는 이 두려움이다.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전쟁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들이 묻습니다. 이순신 장군에게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니까 이순신 장군이 자신의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장면이 이 영화에 있습니다. 명량이라고 하는 1000만 관객을 넘겼던 인기 있는 영화였죠. 나를 던져야겠지. 자신이 희생해야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희생을 해서, 이순신 장군이 자신이 희생을 해서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만 있다면 이 전쟁에서, 이 전투에서, 명량대전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큰 전략을 얘기를 하는, 그게 또 실천이 되는 그 장면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영화에서 12척의 배로 싸우게 되는데 다른 이제 배들은 뒤로 물러섭니다. 겁이 나니까. 이순신 장군이 탄 배만, 대장선만 이제 앞으로 나가서 혼자 싸워서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거의 이순신 장군이 탄 그 대장배가 다 죽게 되는 그 죽음을 각오한 것이죠. 이순신 장군이 걱정한 것은 자기가 죽는 게 걱정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으로 전투에 참가했던 조선 수군이 이 두려움을 떨쳐내고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런 각오를 할 수 있느냐, 그런 방안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걸 이순신 장군은 걱정했던 것이죠. 자기가 죽는 건 두렵지 않다. 그러나 이 두려움을 극복해내는 그 방법이 찾아지겠느냐. 결국 그 방법을 찾아내서 명량대전에서 12척의 배로 수백 척의 왜군을 이기는 그 장면, 감동적인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두려움을 이용하는 정치, 가장 강력하다라고 합니다. 가장 선동하기에 가장 좋은 것이 국민들의 두려움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은 누구나 있습니다. 특히 현대에 들어와서는 이 자연환경이 오염되면서 누구나 먹거리에 대한 두려움, 불안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극하는 것이 지금 이재명이 하고 있는 이 원전 오염수에 대한 거짓 선동입니다. 그 다음, 정말 우리나라에서 수능, 대입은 수험생뿐만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지금 달려드는 12년간 공부를 해서 첫 승부를 치르는 이런 한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죠. 그렇게 수능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수능에 대해서 누구나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 불안감을 자극하는 그런 정치, 이 수능에 대한 불안감, 원전 오염수,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 이걸 자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가장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입니다. 국민들의 불안감을 자극해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얻고자 합니다. 자신의 방탄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 또 뭐 국민의힘 내에서도 유승민, 이준석까지 모두 나서서 기회가 왔거든요. 또 윤석열 정부를 공격을 하고 수험생들의 수능 불안감을 자극을 합니다. 또 이 이재명은 이 뭐 장외 집회에 나가서 이제는 원전 오염수를 핵 폐기수라고 부르겠다라고 하면서 계속 거짓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보다는 두려움을 더 자극해서 국민들의 두려움을 더 자극해서 정치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틀 전에 이 교육부 이주호 장관의 업무 보고를 받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교육에 의존하는 부분을 정말 최소화시켜야 한다. 이런 지시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부터 계속해 오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가 이행되지 않는 것은 이게 지금 사교육과 교육부가 커넥션이 연결되어 있다. 또 다른 많은 이권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이주호 장관에 대해서도 크게 질책을 했고 그래서 당장 이주호 장관도 그 대입국장을 바로 경질을 했습니다. 그 다음 감사에 착수를 해라. 지금 교육부의 이 수능 출제팀과 이 사교육이 연계되어 있다. 이권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다. 이건 이미 뭐 오래전부터 얘기가 되던 부분이었습니다. 이걸 지금 바로 구체적으로 혐의를 잡을 수는 없으니까 감사부터 해서 수사 의뢰를 하자. 이권 카르텔을 뿌리 뽑아야 한다. 공정한 수능, 공정한 교육 시스템, 이 부분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질책이었고 경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제가 송은재 TV를 통해서도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 배경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이게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 뭐 물수능이냐, 수능의 이 출제 난이도를 이야기하는 것이냐, 이렇게 되면 또 이 대입 관련해서 국민들이 불안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니다. 이건 소위 적폐청산이다.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고위공직자가 있다. 이 고위공직자들은 지금 이권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다. 이 부분에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결국 우려했던 대로 이게 뭐 난이도에 대해서 대통령이 관여한 것이냐. 수능 난이도를 모의고사를 좀 어렵게 하고 쉽게 하고 이런 부분은 대통령도 또 부총리 겸 장관도 관여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 입시 출제를 담당하는 모의고사 출제를 담당하는 그 책임자가 이야기할 정도의 수준의 것이죠. 그리고 매년 그 책임자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수능은 뭐 난이도가 어떻게 될 것이다 조정을 매년 해왔죠. 그건 대통령이나 장관이 개입할 부분은 아니죠. 여기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고 이주호 장관에게 질책한 내용은 지금 이게 대통령과 장관의 명령이 먹혀들지를 않고 있다. 지시가. 이건 이권 카르텔의 문제다. 이걸 뿌리 뽑지 않고서는 우리 교육의 공정이 지켜지지 않는다.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한 것인데 지금 이주호 장관이 브리핑을 하면서도 실수를 했습니다. 이 난이도 문제가 좀 뭐 이야기가 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곧바로 이주호 장관도 이 경고를 했습니다. 왜 대통령의 뜻을 잘못 전달하느냐, 방점이 어디에 찍혀 있느냐 이 부분이었습니다. 곧 이어서 대통령실에서도 이건 입시 공정의 문제, 이권 카르텔의 부분이다. 지금 뭐 입시의 난이도, 뭐 수능의 난이도 이 부분에 이야기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저도 송은재 TV를 통해서 한 번 더 그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 사교육 쪽에서 학원가 쪽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뭘 안다고 지금 수능의 난이도에 개입을 해서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불러일으키느냐라고 이렇게 조장을 합니다. 이제는. 그 다음 민주당이 받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나서서 대통령은 뭐 입을 다물고 있으라 라고 하고 있고 급기야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유승민, 이준석 모두 나서서 대통령이 뭘 안다고 지금 앞뒤 말이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느냐, 수능의 불안감을 부추기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의 핵심은 이권 카르텔이었습니다. 제가 두 번이나 방송 송은재 TV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곧바로 이 부분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주호 장관에게 경고를 하면서까지 수능의 난이도 뭐 쉬운 수능 지금 뭐 계속해서 교과 과정 내에서 문제를 내야 되느냐
아니면 뭐 교과과정 외에서 문제를 내면 이게 사교육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쟁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그게 무슨 논쟁거리입니까? 교과과정 내에서, 우리 공교육 과정 내에서 내면 되죠. 거기에서도 충분히 난이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교과 밖의 내용을 왜 굳이 내야 합니까? 그건 뭐 당연한 상식적인 것이고요. 그런 논란보다는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적하고자 했던 것은 이 이권 카르텔의 부분입니다. 대통령과 장관의 지시도 지금 이행이 안 되고 있다. 왜 이러느냐? 아직도 문재인 정권의 이권 카르텔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세력이 남아있다. 고위공직자 체계에. 이 부분에 철퇴를 가해야 한다. 바로잡아야 한다. 입시 공정을 바로잡아야 사교육 부분도 축소가 되고, 그래야 공교육도 살아날 수 있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상식적인 것, 그 다음 적폐청산의 무게를 둔 겁니다. 그걸 이주호 장관이 좀 브리핑을 하면서 쓸데없는 부분까지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불안감이 부추겨졌고, 민주당, 유승민, 이준석, 이걸 지금 부추겨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고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을 이렇게 불안감을 자극해서 누구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교육 학원가에는 도움이 될지 모릅니다. 불안해지면 사교육 학원가는 더 활성이 될 겁니다.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이재명과 유승민, 이준석은 이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따져 물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유승민과 이준석에 대해서는 김기현 지도부가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됐다라고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이재명이 이제는 뭐 전문가들도 전부 돌팔이답니다. 이게 지금 이재명은 원전을 압니까? 이재명이 지금 이 원전 오염수가 어떻게 처리되고 그 기준이 어떻게 되며 이걸 이재명은 압니까? 이재명이 원전의 전문가입니까? 이재명이 돌팔이다라고 하면서 거의 제정신 아닌 정도로 이제는 뭐 핵 폐기수다라고 하면서 이 불안감을 또 자극을 합니다. 광우병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제는 이재명은 뭐 앞이 없다 이겁니다. 이제는 뭐 이판사판입니다. 이런 상태로 이재명이 자극을 하고 있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이 문제는 이 해류가 흘러가는 방향이 그러니까 미국 쪽으로부터 먼저 흐르게 되는데, 일본 내 미국 뭐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이런 식으로 거짓 선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재명은 계속해서 이제 전문가도 필요 없답니다. 뭐 무조건 방사능 뭐 오염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우리나라도 기준치 이하의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뭐 수십 배의 방사능 오염수를 지금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기준을, 과학적인 기준을 이야기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이재명이가 자신의 단기간의 정치적 이익만을 위해서 이렇게 국민의 먹거리 불안감을 부추깁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두려움을 이용하는 정치, 가장 저질의 정치를 지금 이재명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오늘 오후에 당정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총리 공관에서. 그래서 한덕수 총리, 김기현 대표가 모두 나서서 이제는 이 괴담, 원전 오염수 괴담, 이 거짓 선동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이다. 이제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수산업 종사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또 우리 국민들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거듭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제는 이게 사법 처리가 필요하다. 이제는 뭐 정치적인 공방, 정치적인 수준으로 넘어갈 때가 아니다. 이 허위사실 유포, 거짓 선동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가 필요하다.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앞서 말씀을 드렸던 이 입시에 대한 이 불안감을 자극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교육부에서도 이렇게 불안감을 자극하는, 이게 뭐 민주당이나 유승민 등이 저지른 일이라 하더라도 교육부에서도 빨리 이걸 수습하는, 그러니까 이번 뭐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수능 그 기준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걸 빨리 수습해서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따독거릴 필요가 있고요. 또 여기에서 허위사실을 계속 유포하게 되면 이것도 사법 처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 사법 처리, 강력한 사법 처리를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의 거짓 선동 괴담이 수준을 넘었습니다. 어느 일정 기준을 넘었습니다. 범죄 수준입니다. 이번에 이 지금 입시 부분 가지고도 이 민주당이 이걸 부풀리고 불안감을 부추기고
지금 원전 오염수에 대해서도 이제는 뭐 거의 이판사판격입니다. 이런 상황까지 되면 이걸 사법 처리해야 된다.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한덕수 총리도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읽힙니다. 국민의힘 이야기 잠깐 마지막으로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제 댓글에서 제가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가 합격점은 준다. 취임한 지 100일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주신 분들도 많았고 김기현이 뭐 잘한 것이 뭐 있느냐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저도 충분히 듣고 있고 인정합니다. 김기현이 저는 잘해서 합격점을 준 것이 아니고 잘못한 것이 뚜렷하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60점 이상은 준다. 국민의힘의 김기현이 더 잘했으면 좋겠지만 뭐 과단성 있게 결단을 내려야 될 부분도 있고 더 잘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 정당에서 보시다시피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보면 사고 치지 않으면 그래도 잘하는 겁니다. 정당은 사실은 잘하는 것보다 사고 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국민의힘에 또 황보승이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제 좀 김재원과 태영호 부분을 좀 정리하고 나니까 또 이 황보승이 사건이 터집니다. 2년 전에 정리를 했으면 묻어두고 있다가 지금 이제 터진 겁니다. 황보승이의 문제, 뭐 폭력이 있었고 또 동거남이 있었고 그 동거남도 부산에서 지금 출마를 준비 중입니다. 민주당의 원래 쪽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건설업 쪽에 있는 사람인데 이 동거남이 아직 이혼도 하지 않은 상태다. 이 동거남으로부터 황보승이가 뭐 또 돈을 받았는데 이게 그럼 불법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니까 황보승이는 뭐 이 사실혼 관계다 이래서 이혼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게 이혼도 하지 않았는데 사실혼 관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문제 하나만으로도 지금 바로 내일 윤리위를 열어서 황보승이에 대해서 이 출당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김기현 대표가 황보승이가 자진 탈당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가닥을 잡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당무감사를 하고 또 윤리위에 넘겨서 하면 황보승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또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황보승이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가 이 자진 탈당 쪽으로 시키기로 한 것은 잘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빨리 이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이 황보승이는 이 공천부터 잘못됐습니다. 이 영도에 황보승이를 공천하는 것부터 잘못됐다. 제가 이 말로 뭐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 큰 문제로 돌아가서 국민의힘의 김기현이 저한테 댓글을 통해서 김기현이 잘하는 것 저보고 좀 꼽아보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현 잘하는 것 없습니다. 잘못하는 게 없기 때문에 제가 합격점을 준다라는 것이고요. 지금은 김기현이 좀 이런 부분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사고 치지 않은 게 더 중요합니다. 지금은 이재명의 민주당이 저런 저질스러운 정치, 저런 국민들의 두려움을 이용하는 저런 정치에 대응하는 주축은 윤석열 정부입니다. 지금은 사실은 비상사태입니다. 내년 총선까지는 이제 좀 비상사태다. 이건 좀 상식적인 기존의 정치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의 민주당도 우리 헌정사에 없는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부도 검찰과 경찰도 이재명에 대한 수사, 민주당에 대한 수사, 헌정사에 없는 일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주축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 모든 주도권을 잡고 이재명의 민주당을 처리해 가야 합니다. 내년 총선까지. 지금 국민의힘은 사고치지 말고 두 번째, 윤석열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뒷받침 잘하고 공천 앞두고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공천은 기존에 지금 뭐 정치권이 생각하는 현역을 몇 명 뭐 없애고 또 이렇게 좀 절충해서 이렇게 전국적인 지명도 있는 사람 몇 명, 뭐 신인 몇 명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니고 완전히 판을 갈아엎는 정치의 판을 갈아엎어버리는 그런 공천이 되어야 된다. 지금 정치 전체를 갈아엎는 그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이런 관점에서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 리더십이 좀 더 잘하고 잘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와 보조를 잘 맞추고 사고치지 않는다면 합격점이다.
제가 그런 판단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끝으로 제가 어제 방송에서 송은재 TV 15만, 구독자 15만을 돌파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고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또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댓글을 통해서 격려를 해주시고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휴일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